일어나. 얘들아, 일찍 보내줄 테니까 오늘 수업 열심히 듣고 일찍 가자. 알지? 자, 오늘은 숙제가 솔직히 조금 어려웠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의욕이 아마 많이들 없었겠죠. 그래서 많이들 숙제를 안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마플 얘기를 한 게, 숙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도를 따로 뺐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숙제 좀 잘 해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숙제를 진짜 어려우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마플이라도 받아가서 그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학기 마무리 잘 해야지. 이제 2학기 마무리하고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으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세요. 마플 드릴 테니까. 마플도 어려운 거 많어. 그리고 마플이라고 다 쉬운 건 아니야. 자, 뒤에 넘어가가지고 문제 좀 풀다가 우리 극대극소로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10페이지 귀여운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9x 더하기 3. 자, 얘가 어떻다고 하냐면 열린 구간 마이너스 a에서 감소한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계속 조금씩 드릴 텐데, 그냥 내가 만약에 문제를 빨리 풀었잖아. 그럼 뒤에 고난이도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조금 어렵긴 한데 도전해보실 만하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감소할 때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최대값. 자, fx가 감소한대. 자, 그걸 우리는 있잖아, 뭘 이용해서 보이셔야 되냐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보여야 돼요. 즉, 뭘 찾아야 되냐,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시랍니다. 감소 구간이 어디냐.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증감을 판단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증감을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요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를 조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었는데 요 경우에 대해서는 감소 구간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얘를 써야 되냐?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원래는 맞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도함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생각을 잘 해봐. 도함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9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뭐 문제 풀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셨을 거냐면, 그냥 얘가 0보다 작은 구간 찾았지 않겠나? 봐봐, 얘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프라임이 음수여야 돼요. 프라임이 음수여야 이게 감소해. 그럼 여러분의 이 생각이 뭘 따라가는 거냐? 얘입니다, 얘. 그래서 이 선후관계를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좀 정확하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개념 이해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찾으신 거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은 곳을 찾는다는 거야. 그럼 뭐가 찾아지겠냐면 증가 감소하는 곳이 찾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f' x가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오고,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을 찾아주시면은 x 값이 3과 마이너스 3 사이겠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x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으면 이 함수 fx는 감소한다는 거. 그러면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 a가 가장 커진다는 건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면
3까지 갈 수 있겠다는 소리겠죠.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은 fx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f'x가 요렇게 증간표는 좀 이따가 문제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그릴게요. 아, 지금 그릴까? 증간표 한번 그려볼게.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증간표라는 걸 그려볼 텐데, 증간표를 그릴 때는 x, f'x, 책이 없구나. x, f'x, 여기 아니, 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시는데, 자, 증간표를 할 때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다항함수에서는 뭐가 되냐? f'x는 0의 근을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즉 f'x는 0의 근, 도함수의 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증간표를 그릴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x값이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그냥 f'x, fx 써져 있고요. 저거 10페이지다, 현서가. f'x는 뭐가 되냐? 이때 0이 될 거고, 당연히 3일 때도 0이 되겠다. f'x 저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랑 3일 때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집어넣으시냐? 증간표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뭘 집어넣으시냐? f'x의 부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으면,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으면 f'x는 양수거든? 양수.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뭘 쓴다는 소리냐? 자, 보시면 마3, 3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 부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그럼 뭘 쓰느냐? 마3과 3 사이에 부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당연히 3보다 큰 쪽에 부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알아서 하는 거긴 해요. 증간표는 알아서 그려가지고 어쨌든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고 대부분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fx에는 뭘 적느냐?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f-3 이 값을 그냥 써주고요. 근데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보통은. 그 다음에 얘네 기준 좌우에는 뭘 쓰면 좋으냐? fx의 모양을 그려 넣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양수야. f'x가 양수면 얘는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f'x가 음수면 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 f'x가 양수면 다시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표를 그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증간표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면 fx의 개형을 대충 휘리릭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거야. 그지? 그림 봐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 이거지. 그게 뭐가 되냐면 요 그림이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사실 이제 나중에 3차, 4차 함수 그래프 외우신 다음에는 증간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적분 가잖아. 미적분 선택자들을 위해서 특히나. 미적분 가시면 증간표 주구장창 할 겁니다. 진짜로. 왜냐면 그 함수 자체가 그냥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증간표를 무조건 하셔야 돼. 그래서 미적분을 넘어가시면은 웬만하면 증간표로 그림 그릴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냥 증간표는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뭘 찾으셔야 되냐면 감소하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여기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3일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건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서 이 함수가 감소하도록 만들으라고 하니까 a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3보다는 작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3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냥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증감에 대한 얘기도 했고 도함수와 증감 저 순서에 관한 얘기도 잠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가 만약에 만약에 정답에 열린 구간이라고 안 나와 있고 이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썼어요.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게 틀리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냐 봐봐. 도함수 이 순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순서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커야지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3이랑 3에서는 도함수 값이 분명히 0이거든? 분명히 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이 명제로서는 이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게. 근데 3과 마이너스 3에서 프라임이 0이기는 해. 미분계수가 0이긴 하거든.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뭐였냐면 그 증가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증가함수의 정의는 이거란 말이야. 이건 만족하잖아. 이 범위에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열린 구간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자 그럼 이거는 하나 확실하죠. 열린 구간 마이너스 3, 3에서 fx는 감소한다.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이 맞지? 확실히 맞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3이나 마이너스 3 얘네들을 하나씩 추가하더라도 이게 여전히 감소한다. 아이고 거꾸로 썼네. 이게 여전히 감소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얘는 무슨 말인지. 이게 아까 얘들아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아까 이 얘기했잖아. 얘가 다항함수라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과 뭐가 완전 필충이라 그랬냐면은 f가 감소하는 거랑 필충이라고. 언제? 얘가 다항함수일 때. 이거 지금 다항함수 맞다 그쵸? 다항함수에서 마이너스 3과 3 닫힌 구간에서 여전히 f'x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에서 정확하게 미분계수가 0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걔네들 앞뒤를 살펴보시면 감소하고 있는 게 맞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점 하나가 포함되는 걸로는 감소 증가가 바뀌지는 않아요.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끝점을 포함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건 좀 따로 생각을 원래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그 수투가 정말 개념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좀 빡세요 진짜로. 그래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생각보다 좀 깊게 좀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3번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보고요. 얘는 이제 실수 전체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거 뭐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아니야 헷갈려도 잘 한번 해봐. 어쨌든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중요해요. fx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올라가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야. 0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요것만 좀 따로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fx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f'x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자, 이제 여기서 이게 관건이다 이거야. 여기에서
자, 프라임을 구했어. 근데 이게 증가한대.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까지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게 증가한대요. 증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나?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게 봐봐.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에 따라 답이 바뀌어요, 사실. 여기서 사실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크거나 같다가 맞기는 하거든, 원래는. 원래는 그게 맞긴 한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만약에, 자, 두 가지 상황을 내가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로 이거였다고 해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아까 전에 이거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그 프라임이 0보다 크다일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4분의 D가 어떻게 돼야 되냐? 4분의 D가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A제곱 빼기 6A입니다. 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면 이 4분의 D, 즉 판별식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겠어? 그치? 오히려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은. 왜냐면 0보다 크다는 건 여기 X축이 있을 때 근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가 되냐면 A가 6부터 0까지 요렇게가 답이 나오고요, 이 경우는.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는 F'X가 뭐가 되냐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 자,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4분의 D가 얘는 0이 돼도 상관없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의 범위는, 자, 물론 이 문제에서 당연히 답이 2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데 얘는 최대 최소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 최소값이 있으려면 무조건 이거기는 해. 근데 이제 왜 이거겠냐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증가한다와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같은 말이야. 다항함수에서는 그래, 다항함수에서는. 근데 이거 지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증가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실 때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보다 같은 경우까지도 포함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결국 관건은 뭐야? A가 0 또는 6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잖아.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 보시면 얘냐 이거 두 개가 관건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A라는 값이 0이나 6이 될 수 있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시냐? 예시를 들어보세요. 0이라고 한번 해봐. 만약에 A가 0이라면 저 fx라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 fx라는 식이 이게 나오거든. 이게 나오거든. 이거 증가함수 맞나? 맞잖아, 그쵸? 근데 얘랑 A가 0이 아닐 때와의 차이는 뭐냐?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존재한단 말이야. 얘가 0 되는 값이 존재하기는 해요. 즉 F'0이 0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고. 다항함수는 상관없다 이거야. 다항함수는 어차피 중간에 미분계수가 0이 되더라도 바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위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다항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찍고 다시 올라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증가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항함수니까 fx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요게 되는 게 정확하겠다 이거예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선후관계, 그 명제 관계를 봤을 때도 증가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쪽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번, 4번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2번, 4번. 뭐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그 다음에 2번, 4번 푸셨으면은 뭐 뒤에 고난이도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5번 문제까지 이렇게 3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서가 너 저거 뭐야 뒤에 내가 고난이도 따로 빼놨거든? 그냥 대충 풀고 고난이도 풀어봐. 여기 위에 내가 빼놓은 거 있어. 그런 거 풀어봐.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좀 고민을 잘 해가지고 안 헷갈리고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시를 많이 들어보세요. 0이 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냥 하나하나 직접 해보시면은 제일 빠릅니다. 자, 사실 이거는 뭐 4번, 5번, 2번, 솔직히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유형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써져 있는 표현법만 다 다른 거거든. 그래서 잠깐 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다라는 거는 우리 좀 전에 배웠습니다. 증가함수이려면 미분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 감소함수이려면 0보다 작아야 되고 요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얘가 써져 있고 5번의 경우에는 이게 써져 있는데 자, 얘네들 일단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함수 배우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과 완전히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같은 말이 1대1 대응이다. 이거 맞나? 자, 1대1 대응이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역함수는 무조건 존재하고요. 반대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은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에 관계에 있어요. 둘이 그냥 같은 말이야. 근데 이 밑에 4번에 적혀있는 요 표현 있잖아.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 말이 1대1 함수라는 소리입니다. 살짝 다르긴 해요. 얘가 지금 1대1 함수라는 소리야.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차이는 알고 계시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 맞지? 기억나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악수 하나씩만 하면서 공역이 치역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를 다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함수를 보시면 어차피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른쪽 위로 끝까지 올라가고 왼쪽 아래로 끝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이 4번 문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1대1 대응까지 될 겁니다. 왜냐면 y값을 실수 전범위 다 가질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어쨌든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과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연속함수에서,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연속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연속함수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어떤 말과 완전 같은 말이냐면 그 함수가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다 라는 말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생각해보시면 당연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어쨌든 이게 뭐 만약에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어.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러면 1대1이 안 되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연속함수일 때, 자, 중요한 건 연속함수일 때예요. 연속함수일 때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그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이다 라는 말과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연속함수의 경우에서는 판례 하나 보여줄게. 연속함수가 아니면서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얘는 증가함수도 감소함수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증가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시 저 아래에서부터 다시 올라오잖아. 얘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소함수도 아니야. 하지만 분명히 1대1 대응인 건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연속함수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절대 안 벌어집니다.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1대1 대응인 경우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다 라고 완전히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는 못하지만 연속함수라면, 그 함수가 연속함수라면 1대1 대응인 것과 그 함수가 증가 감소함수라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 푸실 때 요거 보시면은 1대1 대응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이 말을 보시면 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고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 문제는 그 제한 범위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조금 빡세. 6번 문제 같은 경우 fx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자, 얘가 마이너스 2에서 증가 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우리 어쨌든 증가감소를 따지기 위해서는 아까 전처럼 뭐 정의를 이용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많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활용하시는 거냐면 미분계수, 즉 도함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시면 f'x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자, 요게 나와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증가해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증가한다는 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주어진 범위가 요게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
이거였다고 한번 쳐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좀 전에 문제처럼 그냥 판별식 때리셨겠지. 그치? 좀 전 문제랑 똑같아. 사실 이렇게 만약에 범위가 바뀌면 좀 전 문제랑 그냥 같은 거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 요 사이에서 증가함을 보이셔라.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지금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도 되긴 됩니다. 뭔 소리냐? 자, 우리가 판별식을 따진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이 없다는 거거든. 근이 없는 상황이니까 애초에 저 f'x라는 애가 여기 위로 그냥 요렇게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똑같이 근은 없을 거라는 거지.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을 거냐면 그냥 애초에 이 함수 자체가 근이 없는 겁니다. 즉 이 함수 자체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잘 봐잉. 함수가 근이 있긴 있는 거야. 있긴 있는데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혹시 고1 때 근의 분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 부등식 하실 때? 그겁니다 사실. 그거예요. 그거예요. 뭔 소리냐면 이 함수에 두 근이 있긴 있는데요. 두 근이 있긴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냥 애초에 근이 없는 경우. 애초에 근이 없으면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만약에 근이 이렇게 존재하더라도 만약에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이 함수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요 상황도 분명히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확실히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 하나 계산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경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가 여기에 있는 경우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를 모두 조금 따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따지는지 아시나 혹시? 자, 보통 이 근의 분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해서 따지냐면 자, 기준이 되는 요 두 값 있죠? 마이너스 2랑 2. 얘네들을 함수에다가 보통은 대입을 많이 합니다. 함수에 대입을 하시면은 자, 요거 대입하면 f'2가 어떻게 돼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하시면 f'2가 이거 지금 f'이에요. 이 함수.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만 만족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다른 거 뭘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축이 얼마냐면 지금 A예요. F'X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세 개만 만족하면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면 잠깐만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F'2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지막으로 A. 자, 축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A 값에 대한 범위들이 쭉 나옵니다. 판별식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한 A의 범위들을 죄다 가져와서 모아주시면은 그게 정답이 됩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꽤나 어려워. 이렇게까지 나오냐? 모르죠. 나올 수도 있지 뭐. 나올 수도 있긴 해. 좀 어려운 걸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밑에 문제는 얘들아 훨씬 좀 쉽거든? 그 밑에 문제 7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잠깐 풀고 마칠까? 얘는 좀 쉬워.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접선 계산만 열심히 해가지고 답 내시면 됩니다. 네. 올려줘? 요새 날씨가 참 애매해가지고 왜 이렇게 자? 여기서 쓰니까 그치. A가 그럼 저 뭐야 3이겠지.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쵸. 프라임 구했어?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알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양수니까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얘가 극대가 커, 극소가 커? 이게 뭔 소리냐면 극대에서의 x값이 커, 극소에서의 x값이 커. 극소에서 x값이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 뭐겠어? 여기서 x값이 뭐겠어?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 끝이야. 마이너스 a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된다고? 27분의 7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뭐가 극대 극소냐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감표 그려서 해야 돼요. 근데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3차 함수가.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27분의 7 나온다 하면 되는 거야. 이래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돼. 얘 딱 보자마자 그냥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냥. 증감표 그려서 이렇게. 그게 맞긴 한데 봐봐, 극대값이 있잖아, 그치? 3차 함수가 극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거 반대로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극대 극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그리면 조금 위험하긴 하죠. 근데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릴 수 있는. 자니까 모르지, 자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gx라는, gt죠, gt. gt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야, 열심히. 뭐 구하실 수 있잖아, 그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뭐 근데 계산하실 때, 뭐 예를 들어 식을 쓸 때 요 정도 생략은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쟤는 안 중요하잖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y절편만 구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생략 알아서들 잘 하시면 되겠고, 해서 y절편 즉 gt를 구해보시면 gt라는 식이 뭐가 나오냐,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a 플러스 2의 t제곱 요렇게 나옵니다. 얘가 gt예요. 근데 이 함수 gt가 열린 구간 0, 5에서 증가한대, 증가. 얘도 다항함수거든? 어쨌든 x 대신에 t가 들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다항함수란 말이야. 그럼 뭘 보이시는 거냐? g'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라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0과 5 사이에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냥 다항함수가 증가한다? 그냥 무조건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끝이야. 자,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g't라는 값이 뭐가 나오냐, g't가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2t가 되겠고, 자, 얘는 아까 그 문제보다 훨씬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 하나를 알려줬거든. 확실히 근 하나를 알려줬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요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왜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과 5 사이에서 증가해야 돼. 0과 5 사이에서 증가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 둘 중에 하나가 0일 텐데, 근 둘 중에 하나가 0일 텐데 얘가 0일 수 있겠냐? 절대 안 돼요. 얘가 0이 돼버리면 5는 저 뒤편에 있을 텐데 양수가 어떻게 될 거야? 한마디로 어디가 0이 돼야 되냐면 여기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고, 5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거보다는 더 왼쪽에 0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그는 원래 뭐가 되냐면 3분의 a 플러스 2거든. 근데 0과 5 사이에서 증가하려면, 즉 0과 5 사이에서 g'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5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근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0과 5 사이에서 함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a 값이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1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뭐 완벽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근을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8번 이거는 사실 그냥 푸시면 돼요. 8번은 그냥 하시면 되고, 그 4차 함수에 대해서도 증가함수를 똑같이 따지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도 다항함수란 말이야. 4차 함수가 증가하든 3차 함수가 증가하든 그냥 미분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시면 돼. 근데 3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사실 나중에 그래프 배우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9번을 해볼게. 9번이 좀 어려워요. 자, 9번 하기에 앞서서 제가 나중에 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설명을 할 때나 또는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설명하는 날이 올 텐데, 비율 관계를 설명하는 날에 이 함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이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x제곱에 x 플러스 4, x 빼기 4. 자, 이거 어떻게 생겼냐? 대칭입니다, 대칭. 이 대칭적인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많이 나와서. 시험에 그냥 이걸 많이 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대칭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조금 쉽게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대칭성을 그렇게 활용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한번 해 놓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x는 0,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대칭적으로 안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우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쵸? 우함수라는 말도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서 x축이 어디에 있겠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쵸? 왜냐면 물론 이거 나중에 그래프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지금 미리 한번 그려보는 거야. x제곱 0에서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돼. 이거 계속했다, 그쵸? 0 넣었을 때 0이고 미분에서도 0. 그러니까 즉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무조건 접한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딱 접하면서 만나 주셔야 되고, 대칭적으로 생겼다고 하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 혹시 비율관계 기억나시나? 여기는 얼마냐면 2루트입니다. 바로 나와요. 비율관계 기억하시면 1대 2루트 2. 1대 루트 2. 나중에 할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바로 나오기는 해요. 물론 미분하셔도 돼, 당연히.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 형태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아니긴 해. 프라임만 다루기는 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가 조건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구간 K 플러스 1에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 F 프라임 K 플러스 2, 얘가 뭐가 되냐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답니다. 자, 물론 이거 미분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미분해서 식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비율관계 안 했으니까. F'X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4X 3승 빼기 32X가 되겠고, 그럼 얘는 4X로 묶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미분한 거예요, 그냥.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물론 뭐 제가 그래프를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0,0 지나고요, 마이너스 2,0 지나고 2,0 지난다. 그러면서 3차 함수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전에 한번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고요. 2가 아니죠. 2루트 2잖아. 그지? 2루트 2. 자, 가조건에서 K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가는 잘 보세요. K부터 K 플러스 1까지 F 프라임 X가 항상 음수여야 돼. 그럼 어디 부분이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들어오도록 만들라는 거야. 저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저 열린 구간을 여기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라는 소리거든? 그럼 만약에 이 첫 번째 구간에 저게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나? 왜냐면 저 구간 어떻게 될 거냐면은 K부터 K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으로 열린 구간 길이 1짜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구간 내 모든 값들에 대해서 프라임 값이 음수이려면 요 뒤쪽에 있는 값이 딱 정확히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럼 등호는 들어가야 되냐? 대입해보시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정수만 구할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저 두 번째 요 부분에 들어가려면 K 플러스 1 저 구간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K부터 K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그림이.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K의 범위는 이거이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0보다는 커야 되고 오른쪽 K 플러스 1은 2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뭐가 되냐면 K가 2루트 2 마이너스 1 0 요게 나오겠고,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시면 요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이게 지금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K의 범위가 되는 거야.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거. 둘 전부 다 0보다 작아지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이 K의 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K의 값이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만 찾아주셔야 돼. 정수들만. 근데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2. 얼마거든. 2. 얼마? 그럼 2루트 2 마이너스 1은 1. 얼마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첫 번째 상황에서, 두 번째 상황이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가능한 K의 값은 0이나 1, 두 개밖에 없을 거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0 또는 1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이게 1. 얼마니까. 그 다음에 이 위쪽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2루트 2는 마이너스 2.xx거든?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x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가능한 K값은 0, 1, 마4, 마5, 마6 쭉 되겠죠. K값으로 가능한 게.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그래서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K들은 저렇게 쭈르륵 있을 겁니다. 0, 1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쫙 왼쪽으로 요쪽 왼쪽에 K 값들이 주르륵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이 나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된단 말이지. 나조건도. 그러면 최소한, 자, 이거 먼저 얘기할게. 최소한 K는 0은 아니에요. 왜냐면 K가 0이 되잖아. 그럼 F'K가 얼마? 그냥 0이거든? 근데 F'K가 0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즉 F'0이 되면 안 돼요. K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야. K가 0이면 F'0은 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해서 음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K는 일단 적어도 0은 아닙니다. 0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K들에 대해서 1, 마4, 마5, 마6 얘네들은 지금 어디에 써져 있겠냐면 그림 나타내 보면은 1은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어디에 있을 거냐면 요런 데에 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쭉 있을 거야. 그럼 이 모든 K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맞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K 값들에 대해서 0은 내가 이미 제외했습니다. 왜냐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라서. 나머지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걔네들에 대해서는 잘 봐. 1에서의 미분계수 음수고요. 4에서의 미분계수 음수고 5에서의 미분계수 음수, 마이너스 6에서의 미분계수 음수일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값들에 대해서 F'K는 음수라는 거지. 근데 나조건을 생각을 해보자면 F'K 플러스 2가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왜냐? F'K가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돼. 봐봐. 1, 마4, 마5, 마6 전부 다 음수입니다. 여기서 F' 전부 다 음수야. 그럼 얘네들 중에서 K 플러스 2에서는 양수가 되도록 하는 값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 자, 1 생각해 볼게요. 1. K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은 뭘 보라는 거냐면 F'3이 음수냐 양수냐를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잖아.
그쵸? F 프라임 K가 0보다 작을 때, 즉 K가 1일 때, K가 1일 때를 보라는 건 F 프라임 3이 음수냐 양수냐를 보라는 소리겠고. 근데 2루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3은 어디에 있겠냐? 더 오른쪽 이쪽에 3이 있겠지. 그럼 F 프라임 3은 어떻게 되냐? 양수가 될 거고 F 프라임 1은 음수란 말이지. 그러면은 K가 1일 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 찾았죠. K의 값. 그 다음에 이 뒤쪽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만약에 그럼 K가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볼게. K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은 F 프라임 K 플러스 2의 값은 뭘 보시라는 거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겠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딱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마이너스 2점 얼마 얼마라서 마이너스 2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요. 마3은 어디에 있냐면 얘보다 조금 더 왼쪽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K가 마이너스 4일 때 되냐 안 되냐? 되겠죠. 왜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양수니까. 얘도 되고요. 마이너스 5일 때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됩니다. 왜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음수란 말이야. 여기가 이 마이너스 2루트 1이라서 뒤에는 당연히 죄다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요거 두 개. 그래서 답이 좀 어렵죠잉? 요건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좀 어려워요. 번호도 어려운 번호잖아. 27번 아닌가 이거? 3학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보시면서 하나하나 조건 따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 따지시면은 해결이 가능하다. 쉬었다가 극세극소 설명하고 문제를 많이 풀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마 당분간은 개념 설명 위주로 들어갈 거라서 문제를 많이 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분 쉬었다.